검찰이 삼성동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소환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언제까지 나오라고 일정을 알려줄 계획이라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일 때는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검찰이 일정을 정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에 비춰서 검찰이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이전 대통령들처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는 것도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이 결정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의 피의자들처럼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 역시 영상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 물어볼 질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데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측이 박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일 때는 청와대와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검찰이 일정을 정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던 전례에 비춰서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이전 대통령들처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는 것도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이 결정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의 피의자들처럼 조사 과정 역시 영상으로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 물어볼 질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된 박근혜에게 파면 승복 메시지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쇼크와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는커녕 정면으로 탄핵 불복 선언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본인 말대로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빨리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본인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죠. 그러자 야권은 박근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박근혜를 압박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말씀대로 진실을 밝히자. 언젠가가 아니라 빨리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같은 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 네, 낯이 익으시죠? 이 표현은 2007년 당시 박근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며 했던 말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행정관이 돈을 맡겨둔 듯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허현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에 따르면 허현준 행정관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극우 성향 단체들이었습니다. 또한 전경련 쪽이 예정된 금액만큼 돈을 지원하지 않을 때는 분기별 이행 내역을 보고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전경련으로부터 계좌 이체 내역은 물론이고 허현준 행정관이 작성한 지원 요구 리스트도 확보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이 감사원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7월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은 사정기관의 한 고위직 간부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감사원의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한 통화였습니다. 당시 장충기 사장은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된 이모 씨에 대해 이 친구가 사무총장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의 고위직 간부는 자신이 한번 풀어보겠다며 인사에 개입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검은 압수한 장충기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SBS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 삼성의 예사롭지 않은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전직 사장 또는 전직 부사장급 7명에게 상담역이나 보좌역 자리가 일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임원 출신 퇴직자에게는 상담역이나 보좌역이란 이름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기본급의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미래전략실 전직 임원들이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데 대한 문책성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홍라희 관장의 동생인 홍라영 총괄 부관장, 동반 사퇴했지요. 이것도 주목거리입니다. 삼성 안에서는 이 같은 조치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그러니까 이런 조치의 배후에 원인에 이재용의 분노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가요. 최순실이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에 있던 가구 등을 박근혜 모르게 모두 처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 심판 직후 삼성동 자택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순실은 미르재단이 설립될 무렵인 2015년 삼성동 자택에서 침구와 가구 등 모든 집기를 빼냈습니다. 이 집기들은 장시호가 머물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로 옮겨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 집기가 모두 사라진 걸 알아채고 부랴부랴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의경 시절 보직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지난 1월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에 우병우 아들이 입국 시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출국 금지도 요청했는데요.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우병우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와 특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강우일 주교는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 통합과 갈등 봉합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적당히 흉내를 내는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지도층이 형성되어야 통합이 완성되는 것이죠. 정부가 5월 9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는데요. 심상정 대표로 대선 후보를 확정한 정의당 외에 여야 4당의 당내 경선도 4월 초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 3자 대결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비문 대표 주자 사이의 양자 대결 구도의 성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세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비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법정 노동단체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0%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1,800만 명에 달하는 나머지 90%의 비조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법정 노동단체를 구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노동회의소는 오스트리아가 전국 단위로,
독일이 주 단위에서 일부 운영 중인데요.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84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았는데요.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랜드파크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